와, 역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버닝 리뷰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평소보다 5배 줄었지만 제 채널의 찐 구독자님들의 수준과 레벨 그리고 니즈를 더욱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낯설 리뷰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내용의 깊이라는 게 한계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리뷰는 단순히 누가 뭘 했네라고 읊는 게 아니라 인간 군상의 작동 원리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기에 분명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1차원적인 내용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영화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훨씬 내용의 폭과 넓이를 확장시켜 리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 끌어당김의 법칙, 돈 버는 법, 삶이란 무엇인가, 여성성이란 무엇인가, 나란 무엇인가, 천체물리학, 열역학, 뇌과학 등등 제가 수십 년간 존나게 책을 읽고 강의 듣고 고민하며 찍먹을 하게 된 내용들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항상 우려되는 건 황관장 채널은 결코 쌉소리를 그럴듯하게 하는 채널이 아니기에 제가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드리면 해드릴수록 누군가는 긁히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1차원적인 사고회로만 돌아가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분들은 긁히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버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닝 같은 수작 영화들은 10명이 보면 10개의 해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10명이 가진 세계관의 크기와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계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버닝을 보면 그에게 이 영화는 사회적 부조리와 빈부격차가 보일 겁니다. 그가 볼 때 배는 재미만 있으면 뭐든 하는 양아치 새끼고 결국 여자들은 가지고 놀다가 태워 죽이고 액세서리를 수입하는 살인마로 보겠죠. 마지막에 종수가 벤을 죽이는 건 사회정의 실현이라고 볼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삼겹살집의 비유를 해드린 겁니다. 내가 사장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냐 아니면 종업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 모든 게 다른 거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황관장 양반 기준을 좀 제시해 주시오.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드리죠. 되도록 가장 넓고 깊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다시 말해 의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높이세요. 종업원보다는 삼겹살집 사장의 관점, 삼겹살집 사장의 관점보다는 그 삼겹살 브랜드 프랜차이즈 회장의 관점, 프랜차이즈 회장의 관점보다는 지구적 관점, 지구적 관점보다는 우주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세요. 그리고 우주적 관점까지 된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종업원의 관점도 사용하시고 사장의 관점도 사용하시고 시시때때로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내 통장에 150억이 있는데 길에서 500원짜리 오뎅 하나 사 먹는 거는 추억이지만 내 통장에 10,000원밖에 없는데 500원짜리 오뎅 하나 사 먹는 건 생존입니다. 최대한 여유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버닝이라는 영화는 이미 그 기준을 대놓고 제시하고 있죠. 바로 벤이죠. 벤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매우 여러 번 그걸 제시합니다. 벤이 뭐라고 하나요? 자연의 도덕이라는 말을 하죠. 고졸로 대학 못 가고 공사판에서 일만 한 사람의 경우 인간의 도덕, 사회정의의 도덕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죠. 딱 종수처럼 말이에요. 그 사정 자체는 매우 딱하지만 사실 그도 충분히 자연의 도덕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말이죠. 다시 말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인식의 전환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 내가 지금 어려서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울분이 가득 차 있구나. 둘째, 그래서 내가 가진 세계관의 최대가 사회정의 레벨에 있구나. 셋째, 하지만 사회라는 건 결국 우주의 도덕, 즉 자연의 도덕의 부분집합이구나. 넷째, 나는 자연의 도덕을 추구하고 그 무엇으로부터도 구속되지 않은 자유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이거예요. 근데 보통 둘째에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잔나게 억울하거든요. 본인 사정을 1인칭으로 보니까 내가 느낀 고통이 세상의 전부 같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저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발가락에 박힌 작은 가시가 더 아픈 거예요. 어제 쿠팡에서 주문한 5,000원짜리 티셔츠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더 짜증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지난 일부 영상에서 이런 수작 영화를 보면서 벤이 해미를 죽였나 안 죽였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분은 높은 확률로 세상을 윤리도덕이라는 내로남불의 관점으로 보고 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황관장 양반 윤리와 도덕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게 왜 1차원적이냐라며 개무시하는 거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결코 1차원적이라는 걸 개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주의 도덕에 비해서 인간의 도덕이 미개한 거다라고. 다만 그 미개한 도덕 덕분에 우리의 사회가 유지되고 이렇듯 서로 죽이지 않고 그나마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 자연의 도덕이라는 상위 세계관을 이해한 상태에서 인간의 도덕을 내가 자의적으로 기꺼이 지키는 거랑 자연의 도덕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간의 도덕이 최고의 가치인 양 뽕이 차가지고 그걸 우상시하는 거랑 아예 다른 거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도덕인 사회규율과 윤리와 법을 지키겠지만 내가 그 인간의 도덕과 사회규율과 법의 주인이 돼서 주인으로서 그 규칙들을 지키는 것과 그 인간의 도덕 등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생성된 거고 어디서 비롯된 건지 모르고 세상을 1차원적으로만 바라본 채 기계적으로 사는 건 아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전자는 소위 말하는 인간인 거고 후자는 소위 말하는 NPC입니다. 다시 말해 일론 머스크가 했던 유명한 트윗을 되새겨 보세요. 그가 말하길 당신이 NPC일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NPC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 말을 조금 쉽게 황관장 버전으로 풀어드리자면 이거예요. 내가 메타인지를 못하는 모든 순간은 내가 NPC로 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메타인지를 잘하고 자연의 도덕으로 살아왔던 오늘 아침은 NPC가 아닐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레 삶의 엔트로피가 높아지고 힘들어져서 인간의 도덕으로만 살아왔던 내일 저녁은 NPC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를 비롯한 현대 뇌과학 등 모든 깨달은 석학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알아차림이에요. 뭘 알아차리느냐?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배경자아를 통해 알아차려라, 진화를 통해 알아차려라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배경자아나 진화에 대한 부분도 다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일단 요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도 시간이 훌쩍 가네요. 근데 이렇게 끝내면 너무 아쉽죠. 영화 버닝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종수와 벤의 대화 중 비닐하우스 씬이 있어요. 이 씬에 대해 가볍게 한번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벤이 뭐라는지 보시죠. 벤이 말하길 나는 가끔 비닐하우스를 태운다. 난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취미가 있다. 들판에 버려진 낡은 비닐하우스 하나를 골라 태우는 거다. 2달에 한 번쯤 그 정도 페이스가 제일 좋은 것 같다. 나한테는 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종수가 말하길 페이스요. 그러니까 남의 비닐하우스를 태운다는 건가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벤이 말하길 당연히 남의 거죠. 말하자면 범죄행위다. 종수 씨와 내가 이렇게 대마초를 피우는 것처럼 명백한 범죄행위. 그런데 아주 간단해 진짜. 석유를 뿌리고 성냥불만 던지면 끝. 다 타는 데까지 10분도 안 걸린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종수가 말하길 잡히면 어쩌려고? 라고 합니다. 그러자 벤이 말하길 안 잡힌다. 절대 한국 경찰이 그런데 신경 안 쓴다. 한국에는 비닐하우스들이 진짜 많다. 쓸모없고 지저분해서 눈에 거슬리는 비닐하우스들, 걔네들은 다 내가 태워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 불타는 비닐하우스를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베이스가 느껴진다. 뼛속까지 울리는 베이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종수가 말하길 그게 쓸모없고 불필요한 건지는 형이 판단하는 건가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벤이 말하길 아니, 난 판단 같은 거 하지 않는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것들이 태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건 비 같은 거다. 비가 온다. 강이 넘치고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떠내려간다. 비가 판단을 해? 거기에 옳고 그른 건 없다. 자연의 도덕만 있지. 자연의 도덕이란 동시존재 같은 거다. 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난 파주에도 있고 반포에도 있다. 서울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다. 그런 밸런스라고 합니다. 그러자 종수가 말하길 그럼 제일 최근에 태운 건 언제였는데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벤이 말하길 그게 아프리카 가기 전쯤이었으니까 1~2달 됐네. 이제 태울 때가 됐다는 얘기지? 라고 합니다. 그러자 종수가 말하길 이 다음에 태울 비닐하우스도 벌써 정해졌겠네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벤이 말하길 응 정해졌지. 아주 태우기 좋은 거 오랜만에 태우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 사실은 오늘 사전답사를 온 거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종수가 말하길 사전답사 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벤이 말하길 여기서 가까운 곳에 있다. 아주 가까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종수가 말하길 나는 해미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벤이 재미난다면 웃습니다. 그러자 종수가 말하길 수발 나는 해미를 사랑한다고 라고 합니다. 와,
진짜 제가 대본을 지금 필사를 하면서도 뭉클해지네요. 정말 손에 꼽을 명장면 중에 명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최소 100번은 봤을 겁니다. 그래서 대사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데도 또 봐도 또 다른 울림이 있습니다. 자, 위 종수와 벤의 대화만 가지고도 사실 10부작 이상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벤이 말한 범죄 행위란 부분에 대해서 살짝쿵 맛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위 대화를 보시면 벤이 비닐하우스를 태운다고 하자 종수가 남의 집거 태우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그러자 벤이 말하길 명백한 범죄 행위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이 이거 신경 안 쓴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게 즐겁다는 듯이 웃습니다. 지금 벌써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예상이 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레벨이 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 일부 리뷰에서 제가 스테이크 비유를 예로 들어드렸죠. 인간이란 동물은 소의 살점을 썰어가지고 사진을 예쁘게 찍어가지고 메뉴판에 올려놓고 돈을 받고 팔고 처먹는 동물이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소 입장에서 지금 인간이 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죠. 근데 대한민국 경찰이 이 행위에 대해서 신경을 쓰나요, 안 쓰나요? 아무도 신경 안 쓰죠. 보이세요?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말해서 저 종수와 벤의 대화를 보고 벤 이 새끼 범죄자 새끼네. 남의 집 비닐하우스를 지 맘대로 태우고 다니는 천하의 나쁜 양아치 새끼네라고 긁히신다면 님은 종수처럼만 세상을 내로남불의 관점으로 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님이 조금만 세계관을 확장하더라도 종수 저 새끼도 소고기 처먹고 돼지고기 처먹으면서 지보다 힘 약한 동물을 처묵처묵 하는데 존나 내로남불전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종수는 1인칭에 갇힌 나머지 지가 느끼는 고통과 울분이 세상 탓인 거 마냥 지랄을 하고 있죠. 그런 건 없습니다. 네가 처먹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그러면 누구 탓인데요? 걔들도 누군가의 아들, 딸이고 엄마, 아빠일 텐데요. 보이시나요? 인간의 도덕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로남불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내로남불이라고 인식을 하는 게 인식의 전환의 첫 스텝입니다. 수발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인간이랑 동물이랑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거야? 라고 외치고 싶으시다면 이분은 아직 제 채널에 올 준비가 안 된 분이니까 방구석에서 발 닦고 장풍 쓰고 하늘 날아다니는 마블 영화나 보세요. 진심입니다. 아직 초딩 수준의 사고를 하는 분입니다.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물리학에서도 뉴턴의 고전역학이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삶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지만 전자기학이 관련된 반도체, 트랜지스터 등 조금만 고급 기술로 들어가면 고전역학으로는 전혀 설명이 안 되거든요. 바로 이 정도 수준에 이르면 양자역학이 들어와야 하는 타이밍이 나오는 거예요. 고전역학이 인간의 도덕이라면 양자역학은 우주의 도덕이죠. 그리고 이걸 쉽게 제가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이게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다인데요. 다시 말해 자연의 도덕이란 모든 게 우연이라는 겁니다. 아직 제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양자역학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떤 전자가 관찰을 하기 전에는 입자와 파동, 동시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다가 관찰이 되는 순간 둘 중 하나로 결이 깨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은 우연입니다. 하지만 내일이 되는 순간, 다시 말해 여러분의 뇌가 그 사건을 오감을 통해 인식하고 전기신호로 변환해서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의 기억이라는 일로 저장하고 해석하는 순간 필연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필연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진짜 필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시 메타인지를 잘만 하면 우연으로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 모든 일을 여러분이 우연과 필연을 오가며 마음대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시면 그때부터 세상은 여러분의 놀이터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애초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우주 최강 천상천하 유아독종 울트라 캡슐 타노스가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감정을 좌지우지할 수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제자리로 올 수 있게 됩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하지만 매몰되지 않고 다시 우연임을 인식하고 자연의 도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열반이고 니르바나입니다. 물질로 치자면 초전도체가 되는 겁니다. 저항값이 0이 되는 거죠. 내가 없다는 걸 깨닫고 네가 나고 내가 너고 나는 파주에도 있고 반포에도 있다는 걸 깨닫는 거. 그리고 이 깨달음은 지식으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결국 언어로 사고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논리로 비논리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누구나 천천히 자연의 도덕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다 보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유튜브의 발달로 이걸 방구석에 앉아서 돈 한 푼 안 내고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완전 미친 역대급 시대인 거죠. 옛날 같으면 여러분이 제가 있는 이곳에 찾아와야 합니다. 그때는 전자기학이 전혀 발달이 안 돼서 전화고 뭐고 없었죠.
저기 서울 어디에 황관장이라는 이상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되게 희한한 소리를 잘하나 봐. 그 얘기 한번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대. 이런 소문을 들었으면 저를 만나러 찾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안 만나줍니다. 왜냐하면 낯설 봐야 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냥 방바닥에 난닝구 바람으로 누워서 폰만 켜면 되죠. 사실 제가 저를 예로 든 건 장난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좋은 강의들이 유튜브에 즐비합니다. 근데 문제는 들을수록 해로운 강의도 수천 개 존재하거든요. 이게 아이러니란 거예요. 유익한 내용에 대한 접근성도 미친 듯이 올라간 만큼 해로운 내용에 대한 접근성도 미친 듯이 올라간 겁니다. 좋은 강의 한두 개 들었는데 안 좋은 강의 10개를 보면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꼭 이 부분 잘 감안하셔서 양질의 강의들과 책들을 찾아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습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영화 리뷰는 멤버십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준 자체가 그냥 보통 낯설 리뷰랑은 차원이 아예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제가 낯설 리뷰에서도 간간히 이런 내용을 섞어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 영화 리뷰를 비롯 황관장 스페셜 칼럼들의 경우는 멤버십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보다 많은 사람이 이 내용을 아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퍼지면 퍼질수록 긁힐 사람들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저는 가성비도 안 나오고 쌉소리하는 댓글들에 치여서 재미도 없고 귀찮아서 유튜브를 접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 사람들 다 설득하면서 이끌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가성비로 하는 겁니다. 일단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돈이 되니까 하는 거고요. 소요시간 대비 돈 안 되면 저는 유튜브 바로 관두랍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저는 테레사 수녀도 아니고 마틴 루터킹도 아닙니다. 그런 이미지 극혐입니다. 저는 매우 속물적인 새끼입니다. 저는 제 이득을 위해 유튜브를 하는 거지. 그것 말고 다른 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제게 이득이 됨과 동시에 여러 다른 분들께 이득이 된다면 그건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마인드로 세상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멤버십 영상들을 최소 3일 정도 전체 공개를 해둡니다. 멤버십 가입이 어려운 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요. 그런 분들께서는 3일 안에 충분히 제 영상을 다운받아 놓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종수와 해미를 거쳐 벤이 말한 자연의 도덕 비슷한 깨달음을 얻기까지 즉 그 과정을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자연의 도덕을 깨닫게 도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도덕을 깨달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사회가 안정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분히 공익적 목적을 띱니다. 자연의 도덕을 찍먹하게 된 저는 제가 종수였을 때보다 더 사회적 규율을 잘 지키고 법도 잘 지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고 더 베풀고 삽니다. 결국 자연의 도덕을 깨닫게 되면 오히려 더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가 생기거든요. 한마디로 모두에게 존나게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께서도 자연의 도덕을 깨닫고 자유와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리뷰도 재미가 좀 있으셨나요? 부디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빠르게 또 다음 영상 후딱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버닝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섞어서 색다른 맛으로 또 비벼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쁘다 바빠. 감사합니다.